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클리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리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는데 왜 재밌을까? 자, 제가 생각하는 클리셰들이 몇몇 개 있죠. 그리고 저도 클리셰를 따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다만 요거에서 웹소설에서 이제 클리셰 같은 경우에는 클리셰는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따르면은 클리셰는 너무 그대로만 가도 재미없고, 조금 그렇다고 너무 다르게 가면 야 진짜 개재미없어요. 야, 그대로 가면은 재미없을 게 다르게 가면은 개재미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클리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클리셰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왜 알죠? 예를 들어 자 있어요. 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렇게 막 뚜까뚜까 맞고 있어. 막 뚜딱뚜딱 이렇게 맞고 있다가 얘가 막 쓰러졌어. 그래서 내 이길 수 없어 이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막 힘을 딱 각성해서 무악 하고 이렇게 이겨버리는 흔한 클리셰가 있죠. 우리는 이걸 볼 때 사실 알아요. 뭘 알아? 얘가 이길 걸 알아. 이길 걸 알고 있습니다. 얘가 지진 않겠지. 예를 들어 뭐 소설이 뒤에 뭐가 됐든 주인공이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기길 바라죠. 이기길 아는데 바래. 이기길 아는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겼을 때, 그 클리셰대로 갔었을 때 재밌죠. 뽕차죠. 요런 거가, 저는 클리셰를 정말 지독하게 많이 쓰는 거가, 클리셰를 지독하게 많이 쓰는 컨텐츠 중 하나가, 저는 헐리우드 영화라고 생각해요. 내가 본 어떤 장르도 이 정도로 클리셰를 많이 따라간 장르는 많이 없거든요. 클리셰 하면 진짜 할리우드 영화가 끝판왕 수준이에요. 끝판왕 수준. 거의 빼다 박은 플롯을 많이 써요. 우리들이 많이 보는 분노의 질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로 그냥 범죄도시 얘기하죠. 범죄도시가 정확하게 클리셰를 때려 박은 작품이에요. 클리셰를 때려 박은 작품. 그런데 아는데, 알잖아.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간다니까? 그런데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요, 우리가 이야기의 근본을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예전부터 정말 고대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건 뭐건 위기가 있었고요, 극복이 있습니다. 이거가 바뀐 적이 없어요. 단 거의 모든 이야기의 근본에 가깝습니다. 위기가 있었고 극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위기를 다양하게 만들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지는 다 다른데, 위기가 있고요, 극복을 하리라는 거는 다 같아요. 굉장히 근본적인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 아는데 재밌는 이유. 맞아요. 이게 내가 아는데 그 아는 전개가 나오길 원해. 내가 아는데 그 아는 전개가 나오기를 바래. 왜냐면 알아도 재밌어요. 이거는 이 클리셰의 가장 무서운 거는요, 클리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알아도 재밌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정말 오래된, 정말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이 방식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했을 때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지,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여오면서 이제 벌어지는, 쌓여온 그런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죠. 그리고 되게 큰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자, 같은 클리셰의 같은 이야기 구조를 택해도 다른 작품이라고 느껴요. 자, 다른 이야기라고 느끼죠, 정확하게. 자, 어떤 거냐? 야, 여러분, 분노의 질주랑 아까 전에 분노의 질주랑 범죄도시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범죄도시랑 분노의 질주랑 비슷한 면이 있다고 쳐봐요. 물론 조금 다른가? 하여튼 뭐 어쨌든 둘 다 클리셰대로 가는 거죠. 이야기 구조도 뭐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아. 그냥 악역이 나와. 외인 이상한 미친놈이 나와. 여기서 악역이 나와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큰 돈을 땡겨가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야기 구조가 같으니까 분노의 질주랑 범죄도시랑 같은 작품이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 이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작품이잖아요. 이거 누가 똑같다고 생각해? 똑같진 않죠. 왜 다르냐? 우리가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고 그 캐릭터의 주인공,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되면 다르다고 느껴요. 굉장히 어떤 식으로 보면은 인생이랑 좀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생 너무 거창하게 나왔나? 뭐냐면, 자, 여러분,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산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중을 나온 다음에 남고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진입했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자, 멀리서 보면은 비슷해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나는 다른 인간이랑 다르죠. 나는 다르다고 느끼죠. 그래요. 왜냐면 디테일이 달라요. 여기 안에 들어간 소소한 오늘 하루에서 만났던 사람들, 내 친구들, 뭐든, 내 꿈이든, 내가 해온 일이든, 내가 하는 게임이든, 내가 하는 취미이든, 뭐든, 나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의 요소가 모여서 나는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랑 나는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선 웹소설의 주인공도 똑같아요. 완전히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똑같이 쓴 글이 아닌 이상은, 아니면 아예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표절한 작품이 아닌 이상은 어떤 이야기든 뭔가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주인공의 사상이라던가 주인공의 신념이라던가 아니면 주인공이 겪어온 사건이라던가 주인공의 설정이라던가 주인공이 만나온 인물이라던가 모든 요소들, 그 수많은 요소들이 모이면은 다르게 느낍니다. 분명 같은 이야기 구조에 분명 같은 클리셰를 채택했는데, 예를 들어 만기풀은 귀한물이죠. 만기풀은 귀한물. 그 다음에 나회아는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이제 사기치는 회기물입니다. 어쨌든 둘 다 먼치킨 성장물이에요. 둘 다 주인공이 어떤 기현을 만나고 성장하고 강해지고 뭐 요런 이야기 구조를 같은 게 맞는데, 둘이 비슷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둘은 엄연히 다른 작품이죠. 여기 좋은 조시가 나왔네요. 자, 뭐 같은 소고기야. 같은 소고기인데 요리를 어떻게 하냐 따라 어떻게 하냐야 맛이 다르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리래. 어쨌든 그 클리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고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클리셰를 부수는 게 아니에요.
클리셰를 부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하는가, 이용하고 표현해야 하는가. 저는 요 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게, 자, 클리셰를 부수는 게 클리셰가 돼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클리셰를 부수는 게 클리셰가 됩니다. 자,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클리셰대로 가는 게 오히려 부수는 게 돼. 요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학교 아카데미물인데 선생이 착해. 야, 학생들 착해. 그럼 말이 안 돼. 야, 씨, 안 되는데? 저 선생은 막 암흑에 배우고 원래 학생들은 존나 그 개새끼들이어야 되는데? 근데 용사가 배신을 안 해. 야, 마왕인데 진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해. 아니, 이상하다. 마왕은 세계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닌데?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 가버려. 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클리셰 파괴다, 이제 클리셰 부수기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클리셰를 부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갭에서 주는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되게 엄청나게 잘생기고 엄청나게 예쁜 미녀를 봤다고 칩시다. 엄청 예쁜, 엄청나게 고귀한 아가씨 캐릭터가, 이제 흔한 이것도 클리셰예요. 참고로 말하면 군것질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느껴지는, 갭에서 느껴지는 재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재미를 추구한 결과지 이거를 클리셰를 파괴했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클리셰에서 클리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여기에 문제가 이제 다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야기는 클리셰대로 갈 거예요. 이야기는 클리셰대로 가되, 이 중간에 나오는 이 변곡점, 그러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죠, 이야기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 위기야. 위기고 여기서 절정으로 빵 치달아. 그럴 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 위기가 왔냐, 왜 왔냐, 어떻게 극복할 거냐, 왜 극복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거를 생각하는 게 낫지. 이거에 대해 생각하는 거 낫지. 갑자기 클리셰 부순다, 클리셰 부수기 간다 이러면서 갑자기 닌자가 등장해. 등장해. 다 죽여. 그러면은 클리셰 부수기는 맞아요. 뭐 작품도 박살나겠지만 어쨌든 클리셰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이건 클리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어벤져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벤져스 되게 유명한 영화죠. 일단은 매출만으로는 어벤져스 마지막 게 엔드게임이죠. 자, 어벤져스 4 엔드게임 때 여러분은, 자, 알죠? 이거 몇 번 했던 비유예요. 자, 주인공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기 뒤에서 게이트가 열리면서 이제 막 동료들이 다시 부활하죠. 그렇죠? 부활해서 다시 도와주러 나오죠. 자, 이거는 클리셰예요. 이거는 클리셰거든요. 다 예상도 했을 거예요. 다 예상도 하셨을 거고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재밌었고 정말 엄청나게 희열을 느낀 분들이 많았죠. 명작이라고, 명장면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클리셰가 파괴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클리셰대로 가길 원하는데, 거기서 어떤 재미, 어느 정도의 뽕맛을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쓸 때 클리셰에 대해서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뻔하기만 한 이야기라면 재미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지만,
독자들이 바라게 만들면 그건 재밌습니다. 뭔 말이냐? 내가 독자들이 뻔하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없는데 재미없어서 뻔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면은 거기서 중간에 나오는 골자, 위기를 만드는 골자랑 극복하는 거를 더 그렇게 만들면은, 재밌게 만들면 뻔해도 재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독자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바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클리셰에 대한 거는 독자들이 그 클리셰를 바라게 만들어야 한다. 독자들이 그 클리셰를 바라게 만들어야 한다. 자, 요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클리셰는. 자, 그러면은 오늘의 클리셰에 대한 이야기, 아는데 왜 재밌을까? 아는데 왜 재밌냐면 우리가 그걸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단계까지 여러분 모두 글을 쓰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